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의 일자리와 환경에 매우 애써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일자리 정책국 맞죠? 일자리 환경국에서는 전략 목표를 보니 넥스트 노멀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고용과 일자리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 국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과 양주시가 넥스트 노멀 시대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2021년에는 계획하신 사업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국회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자리 환경국이 이제 뭐 일자리하고 요새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노말 시대니까 일자리 정책과하고 기업 경제과에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고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많은 거를 좀 담았습니다, 예산에. 네, 그래서 네. 좀 내년에는 더 좀 소상공인한테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더 기업도 좀 활성화돼서 기업이 하기에 좀 좋은 환경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적대 정면에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환경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아까 기업 환경이나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좀 적극 발굴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나 어떤 그 기업 지원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청소행정과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그 몇억 몇십억짜리 예산들도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에는 중개 반영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이라든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본연이 찾아보니까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기 지방계획에 반영을 하고 타당성을 한 후에 투자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책자에 지금 녹여 있지를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저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신보의 특례 보증을 하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 사업으로 보지 않아 가지고 네. 예, 재무활동 사업은 그 주요 사업에서 제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중기 계획서에 좀 어떻게 돼요, 빠졌습니다. 과장님? 투자 이게 맞는 대답이세요? 중기 투자 계획이라는 걸 21억이 넘으면 사업이거나 20억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답변이 맞습니까? 투자 사업이 아니고요. 네. 재무활동 사업으로 지금 판단해서 예, 단순 재무활동 사업은 그 판단 제외하는 걸로 우리 이제 행안부 중기계획 수립 기침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의원님 2019년에는 예. 그러면 2019년에 그 과장님 말씀대로면 2021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예. 그럼 2019년에 왜 반영을 시켰습니까? 보다 세밀히 그 예산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이거는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아니고 과나 국에서 어떤 중기 지방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키고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장님 맞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총 사업비가 51억이에요.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은 26억입니다. 무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계획 절차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좀 잘 면밀히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행정 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예산을 계상을 많이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년 한 3억 정도 이하의 그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예. 올해는 저희 정부의 그 지침 때문에 그런지 에너지 자립 마을을 신청하는 마을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신청한 금액이고요. 요게 이제 실제 내시되는 부분은 한 지금 저희가 엊그제 공문이 왔는데 한 6억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예. 이제 전체 예산이 26억인데 18년서부터 2018년부터 쭉 20년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거를 뭐 단위 사업별로 몇 억 이렇게 나눠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 예산을 보는 거지. 예, 저희가 그래서 한 중기 그 계획상 한 20억 정도의 그 지금 그 16억이잖아요, 전체 예산비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네, 13억이 18년부터 20년까지 쭉 이렇게 반영되어 왔었던 거고. 예. 맞죠? 21년에 13억이고. 그래서 전체 예산이 21년까지 2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린 금액보다는 내시 금액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6억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체는 한 20억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20억 미만이에요? 예. 사업 내역이 맞는지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님, 예. 예. 아, 이게 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지금 여기 내시액이요. 지금 그 11억으로 10억 잡아놨었는데 미만이다 이렇게 예. 답변을 하셨어요. 그 예. 답변이 맞는 사항이에요? 올해 그 이건 그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이제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당초에 신청한 금액으로 이제 그 중기에 반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실제적으로 내시한 금액은 그 11억이 아니라 6억 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억 이하. 그러면 책자가 잘못된 거지. 책자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당초에 이제 그 이거는 그 재정 뭐 중기 재정 지원 예정액은 이제 예산 편성 전에 추계를 해서 잡기 때문에요. 또 금액이 또 상회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에 반영을 시키거나 예산 책에 반영을 시키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양주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예. 따지면 그러니까 중기 지원 예정액 아까 말씀드린 네.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그 중기 지원 예정액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 저희가 추경 같은 거 할 경우에도 또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시액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변동이 저희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전체 예산을 보고 심의하고 검토하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지금 답변이 잘못되고 책자가 잘못됐다면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걸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예, 저 기업 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 전에 그 예산에 편성을 돼 있는데요. 그 간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 28일 날 내려오는 바람에 그 예산서에 그 변경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집행을 할 때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신 후에 내역서에 책자에 담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내시가 덜 내려왔다면 전체 예산이 흔들리는 거고 예산의 어떤 이런 인쇄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 반영 유무가 상당히 실효성 있는 중기 재정 계획 편성에 따라서 이런 사업이 내시되어야 되고 사업이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는 무시할 수 없다. 요거는 반드시 좀 잘 확인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가 좀 내시가 안 돼 이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다른 사업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세부 사업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이 전체 예산서에는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안 나와 있어서 본의원이 그냥 세부 사업 계획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에 양주시 기후 변화에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 신규 사업 있죠. 197페이지. 또 책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책자. 네, 세부 사업 예산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여기는 학술 용역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203페이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가 있어요. 이게 82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뒷페이지에 보면 204페이지에 보면 그 중기지방 계획에 실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부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과연 실제 반영이 안 됐을까? 반영이 안 됐나요? 중기지방계획에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의원이 찾아보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영이 안 돼 실제 82억이라는 사업비가 많이 수반되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보니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찾으셔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이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까지 어떻게 다 찾아봅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행정의 미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생태하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9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반영해 주시고 복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요 세 개만 지금 찾아봤는데 굵직굵직한 사업.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 6억 9천. 6억 9천이에요. 6억 9천이고 앞에도 8억. 8억인데요. 8억 2,600인데 공공폐지설. 8억 2천이에요. 네. 전체 예산을 보셔야죠. 총 2020년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여지껏 반영된 사업비가. 그거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체 예산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연수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냥 8억이라는 얘기고 전체 예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이 돼 있어요. 찾아보시면 중기지방계획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영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구가? 그러니까 총액이 네.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 그쵸. 재정에 반영하는 건 그 맞습니다. 중기지방계획 책자에 보면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8억이라는 거는 2020년도 예산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5개년 단위니까 이게 그러니까 5년 동안 집행한 5년 단위. 전체 예산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여기에서 찾아보고 8억이라고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8억이라고 해서 부로 체크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예산짜리가 아니고요. 네, 확인해 5년, 보겠습니다. 예, 5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전체 예산이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런 그거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잘 처리를 해서 부인지 뭔지 이건 중기지방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년 단위 사업이 계획이 돼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잘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 교실에 보면 페이지 좀 강사료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산서 지금 페이지. 네 예산 세부 예산서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이 2018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양주 외국인 노동자 한글 교실에 대표자가 백경희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2020년까지 3년 동안 이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 강사료가 40만 원씩 2명이에요. 하루 강사료가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네, 일조정책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 강사료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석 달 단위로 이제 저기 달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강사료를 전체 말씀드리는 강사료가 겁니다. 네. 4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게 궁금한 게 10월까지 8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400만 원이라는 게 2명분에 대해서 이 2명이 강사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 등록된 게 210명 정도 됩니다. 210명인데 210명을 2명의 강사료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강하고 졸업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한 매년 한 200명 정도 대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좀한뭐 상계년 따져봤을 때 한 600명 이상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본의원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이 한글 교실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다 취업을 끝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거는 여기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세우셔서 강사료가 2명에 40만 원이라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글을 좀 배우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뭐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지금 문화체험이나 이제 뭐 민속촌 이렇게 그런 산화체험도 하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어디를 시행하지 가야지 못했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교육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거를 좀 넣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교육을 좀 흔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노사민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노사민 협의회가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 회의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실비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360만 원이 좀 삭감됐어요. 회의만 합니까? 이 프로그램은? 일자정책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공무직에 대한 경우에는 저기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고요. 파견 용역 근로자 지금 22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 수렴이나 이제 그분들의 처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협의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 좀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네네. 아직 그런 것들을 저기 구성을 못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2020년 본 예산이 560만 원이었고 최종 예산은 1,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본 예산이 560인데 거기에다가 360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2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10만 원씩 2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20만 원인데 10만 원씩 이해 회의 수당만 잡아 주셨어요. 맞나요, 이게? 내역서가? 그냥 참석 수당을 네네. 하는 겁니다. 참석 수당 네. 어쨌든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이익을 창출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수당 차원에서만 실비 지급하지 마시고 어떤 전체적인 이런 프로그램도 집어 넣어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 보겠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계속 지적하는 바인데 청년센터 운영하고 뒷페이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49명이에요. 29페이지. 네, 29명 12회 하는 겁니다. 49명 아니에요? 49명이요. 네, 49명씩 해서 사업 대상을 하셨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49명이 어디 취업을 하거나 뭐 한 적 있나요? 일자정책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목표 내년도 목표 인원은 49명이고요. 네. 현재 지금 34개 기업에 44명이 취업을 해서 지금 저기 일자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저희가 그 44명 중에서 27명이 그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돼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2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2년 지원 종료 후에 지금 7명이 저기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체가 도대체 어딘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양주시에 그래도 홍죽 산업단지나 남면 은남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서울우유나 이렇게 중소 대기업들이 상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취업 계획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하시겠다 추진 방향이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청년 49명 중에 취업 인원수가 대체적으로 소규모
나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에 취업했지 대기업에 양주시가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기업에 취업한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제정책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저희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이제 청년들에게 보다 이제 튼튼하고 건실한 기업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국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해서 뭐 서울을 또 방문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건 지금 어쨌든 38페이지 한번 보면 38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여 기업 2개가 있는데 21명이 구인을 했고 면접이 69명을 받고 채용이 9명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 청년이 아니겠지만 이런데도 저희가 양주시에는 그래도 대규모 사업체에 취업을 많이 해준다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입소문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정말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양주시가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좀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질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장이 저 위원장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미령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5년간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중기 지방 계획에 넣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런 걸 올해까지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고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다음 뭐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런 걸 확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이 논란이 되는 게 보면 우리 부시장님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기 지방 계획 보면 전부 다 부자로 다 돼 있어 표기가. 근데 실제 보면은 예산자금은 승인을 받은 게 있어요. 있는데 전부 다 부에다 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의원님이 자꾸 말씀들 하시니까 좀 그 설명서 이런 거 책자 만들 때 좀 더 꼼꼼히 좀 살펴주시고 그리고 5년 이상 되는 그 사업들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20억이 넘는 거는 모두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황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최영 국장께서 33년 동안 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45쪽 그 동료인이 질의를 했는데 스마트 공정 보급 확산해가지고 그 신규 사업하면서 그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예,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공모한 건 아니고요.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신규 구축 사업 공모가 진행이 됩니다. 매년 1, 2월 달에. 거기에 이제 참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 참가 기업에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편성한 거네요, 결론은? 3억 원 시에서 편성한 거고요. 예. 국비가 신청한 기업의 50%, 그러니까 1억이면 5천만 원. 1억 그럼 3억이면 예, 1억 5천까지. 1억 5천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뭐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신설해서 얼만큼 효과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진짜 궁금하고요. 어쨌든 뭐 일단 이 사업이 공모가 돼서 그래도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뭐 스마트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446조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들 있죠. 도시가스. 지금 사업 진행 안 된 것도 있죠. 예, 아직 착공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 하시려고 여태까지 착공을 안 합니까? 그 동의가 사용 동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됐고요. 상수리 같은 경우도 사용 동의 지금 다 됐고 그 앞에 이제 초입에 길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동의가 만료했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라고
대륜하고 양시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도시가스 놓는데. 저희가 대륜 ENS하고는 협조가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잘 되는데 우리가 왜 저기 LPG 소형 저장 탱크를 합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에서 그래서 좀 가장 많은 비율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본연은 뭐 지금 현재는 자연불악들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 가스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대륜 ENS하고 협조가 잘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양시에서 보면은 그 소형 탱크를 하는 이유는 LPG 그 대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협조를 잘 안 해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본연이 매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륜은 이익이 발생하면 안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예로 서울이 올라가면서 그 서울은 공장 도시가스 놔주면서 그 주위에 그 마을은 하나도 안 났어요. 뭐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저기 서류 공장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놓으면서 그 주위에는 다 나중에 맞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뭐 예산을 들여서 한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본연이 말씀드린 게 대륜하고 양시가 협의가 잘 안 된다. 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멀면은 대륜서 안 와요. 도시가스 대륜서 하다가 뭐 100m, 뭐 150m면 도시가스 안 놓지 않습니까? 그게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정말 대륜도 어느 정도 이익만 발생하고 좀 적자 볼 수 있는 거지 세상 살면서 맨날 이익만 보면 뭐 떼부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진짜 시에서도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남면 같은 경우는 이 LPG 가스 엄청 많이 넣지 않습니까? 왜? 거리가 멀고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대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어려운데도 그런 걸 놔줘야 맞는 거예요. 도시가스를. 근데 주민들은 사실 면단이나 그분들은 그 LPG 가스 넣으면 뭐 저장고가 터지는 줄 알고 사실 기피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예산 소형 LPG 가스도 뭐 예산이 확 줄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어르신들은 그 터질까봐 그래서 그거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대륜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걸 깔아줘야 맞다는 거죠. 그런 거 정말 검토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륜한테 협조를 구하셔야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매년 이게 그 무슨 저기 주요 업무 계획이라든지 행감대가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게 이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가 좀 저조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대륜 ENS가 아무래도 좀 그런 이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이렇게 저조하는데 우리가 더 시에서 더 거기 관련 책임자들을 해서 수시로 회의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공급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서 어떤 좀 계속 그 자연불하게 많이 공급대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0쪽. 그 산업단지 공공시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네요. 네.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에 유지 관리하면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부서에 그 이첩하고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그렇게 좀 세워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줄은 게 맞아요? 본인이 판단할 때 그렇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그 유지비 가지고 하는 거는 즉 간판 정비하고 또 반사경 같은 거, 또 볼라드 같은 게 간단한 것만 하기 때문에요. 왜 그런 사업들이 노후된 시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4개 산업단지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연이 뭐 현장 방문을 못해서 그러는데 네. 어째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지금 할 데가 없어서 뭐 1,000만 원이 줄었는데 한번 뭐 나가 보셨어요 현장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요즘에 좀 저 산업단지 좀 일제 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것들은 좀 확인 잘 하셔서 또 산업단지에서 그런 간판이 문제 있어가지고 어느 날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또 그런 말 듣지 않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54쪽. 그 야생 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네, 좀 늘었습니다. 저 보상은 제대로 해요. 네, 매년 지금 2016년부터요. 계속 그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최고 많이 보상하는 데가 금액이 얼마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 적게는 한 50이고요. 많게는 150 정도. 그다음에 좀 늘어난 게 예산이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좀 임대차 계약서 없는데 조례 그거 근거였는데요. 좀 확대 편의를 하고자 경작 확인서만 있으면은 그래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 아니 150만 원 보상하는데 150만 원 했겠어요? 1,000만 원도 더 저 피해를 많이 받겠네요. 근데 그 확인하시는 그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확인이 정말 정확히 하느냐 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금액 가지고 뭐 느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 피해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를 이제 올해 많이 해갖고요. 한 33명한테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반, 한 13명에서 15명 있는데요. 적극 홍보해서 피해 산정 방법이 조례 규칙에 있거든요. 산정 방법이 법에 있기 때문에 피해 면적, 피해율 다 따져갖고 우리 현장에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그럼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진짜 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서에 내년도 예산에 포획들이 예산서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포획트는요. 올해도 이제 요번에 동물 그 야생동 그 멧돼지 ASF 때문에 포획트를 많이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가 넘기 때문에 현재 그거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빠졌습니다. 그 포획틀 올해 구입한 건 아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썼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환경부 정부 방침이 올해 3회 추경 때 국비 도비해갖고 1억 6천 원에서 기존에 저희 포획틀이 한 26개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까지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 11월 말에까지 106개를 더 확충해왔고요. 읍면동별로 다 배치해서 지금 겨울철에 많이 포획할 계획입니다. 멧돼지 많이 잡았어요? 그 포획틀 나가지고. 포획틀 올해 실적은 한 60두 정도 포획틀에 잡혔습니다. 그래도 많이 잡은 편에 속하네요. 예, 많이 잡았습니다. 관리 인원을 이제 채용해서 하니까요. 근데 이게 관리 인원들은 몇 명입니까? 현재 6명이고요. 포획틀이 이제 26개에서 106개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요. 3명 더 이제 내년도 예산에 뽑아갖고요. 9명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포획틀에 잡힌 멧돼지를
그 인건비가 그 좀 그리 비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 뭐 깊은 산에 들어가면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예산도 더 좀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좀 인건비라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67조. 그 축사 등 스레트 사업 있죠. 467쪽입니다. 400 보셨죠? 예, 예, 맞습니다.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요. 그 올해서 내년 예산부터 국도비가 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시비는 그 한 1억 5천이 더 절감되고 예산은 그 국도비가 지원 내시해서 절감된 상태. 국도비 내시는 몇 프로입니까? 국비가 41.3%고요. 도비 14.7, 시비가 44%입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근데 예. 스레트 그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주택은 그 가구당 이제 축사나 한 가구당 344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주택은 그거 갖고 다 처리가 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액 지원되다 보니까요. 정해져 있죠, 금액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뭐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77조) 그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그 본연이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 무단 단속 카메라를 다는 것도 좋습니다. 과연 그걸 달아서 그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그분들을 좀 뭐 쉽게 해서 나쁜 말로 그분들을 좀 잡았어요. 어떻게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 그분들 네, 몇 프로나 잡습니까? 청소년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적발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차량이라든지 그 개인을 특정화시키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하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연불악 같은 거는 이제 그 개인들이 버리는 게 많죠. 차량으로 버리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연불악들은 사실 그런 거 보면은 뭐 한 예로 저희 동네 예를 저번에 들었는데 사실 그 카메라 달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 그 뭐 말은 하죠. 근데 실제로 갖다 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한번 시에서 한번 와서 뒤져본 적 거의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그 뭐 그냥 차량으로 버리고 가는 건 그건 잡을 수 있겠죠. 남바가 나오니까 차 남바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시민들이 진짜 무단 투기를 벌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게 계속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그 무단 이거 뭐 카메라 비용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뭐 공공권로를 좀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그거를 색출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카메라 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지만요. 그저 저기 기간제로 해서 감시원도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뭐 잡지도 못한 저기 뭐 색출도 파공을 못한다면 하면 이제 인적사항 같은 게 좀 안 나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예방 인적사항이 왜 없습니까? 저기 이렇게 보면은 우편도 있고 그런데 인적사항이 없어요. 거기요. 주소도 다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 나오는 거는 적발하고요. 하여튼 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하는 데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건 좀 관리하겠습니다. 예방 목적은 뭐 합니까? 저기 계속 갖다 버리는데 그거를 저 색출을 해서 저 본보기를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저기 더 안 버리죠. 네, 하여튼 그 점검을 더 강화해서 그쪽 투기 지역을 더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올해 예산이 섰지만 이렇게 되면 예산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색출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그분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주위에서도 뭐 누가 벌금 얼마 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야 저 갖다 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시에서도 뭐 공공권을 쓰든 뭐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은 바쁘니까 공공권로 일자리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투입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색출해서 무단 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감시 인력 확충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479조 그 일정 매립지 있죠. 네. 그 예산이 많이 섰네요. 그 관로 개선 사업이 배수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일정 매립지가 이제 뭐 증액이 된 게요. 이제 일정 매립 토지 임차료가 좀 물가 상승으로 해서 반영이 됐고요. 매립지 사후 조사 용역비가 좀 그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로 개선 및 배수 시설에 대해서 그 침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해서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 그래도 이렇게 배 차이가 납니까 이게? 아무리 저기 막 임차비가 하더라도 정확히 이런 거는 하셔야 뭐 금액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80조. 그 생활 자수 센터 부지 매입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이따부터 답변을 해야 네.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뭐 예산이야 뭐 맞다고 보고요.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 다 했습니까? 네, 청소년 작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그 일부 주민 대표하고는 작년도에 1차적인 협의는 한 경우는 있고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는 주민들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저기 예산 세워서 집행 못하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기 이런 걸 빨리 협의해서 부질 매표가 선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코로나 핑계는 굉장히 되셔요. 코로나 완화됐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세웠다가 만약에 집행 못하면 30억 이상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업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여튼 이제 관건은 이제 그 후보지 그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는데 그런 거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나 그 당이서 다 주민 거기 인근 주민들 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사안에 대해 요구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맞춰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뭐 자원회수 시설도 인센티브 요구해서 저기 뭐 받았고 또 이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시민 저기 면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지 또. 이게 작년도 예산 사실 뭐 재난기금 때문에 올해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기간이 언제입니까? 총 금액이 45억이나 돼요 이게.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어요 이거? 이거 이제 국비까지 이제 그 반영된 부분인데 아니, 국비 몇 푼 됩니까 이거 국비? 기본 실시 설계에는 이제 국비가 반영이 됐고요. 1,800만 하고 도비 2,112
이거 저거네 7,100만 이건 저거네. 이제 시설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지원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부지 매입할 때 후보지에서 이제 인근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가 아니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기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수없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의원이. 예? 본의원이 거기 가서 얘기 들으면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협의 뭐 과장님 일부 협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100% 들어주지 못할 망정 어느 정도 들어주고 그럼 협의를 하야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하죠. 똑같은 말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진행을 여태까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다 했어요. 많으세요? 다 했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어쨌든 그 전자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해도 지금 집행부에는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빠른 시일에 협의하셔서 예? 뭐 사실 뭐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몇 명 못 만납니까? 대표성 있는 사람들 있죠. 거기도. 그러니까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여기 지역구 의원들 3명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들 불러서 좀 협의 좀 시키든지. 네? 이제 협의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실이 마치겠습니다. 황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한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